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의 문화랑 예술이랑 DJ를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오늘 드디어 문화랑 예술이랑 10회차, 의미 있는 회차죠. 10회차 방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그 마이미스터 백승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백승환님의 마임 세계와 인형극 세계가 여러분들께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이 됐을 텐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10회차 녹음 중인데 9회차 녹음을 하다가 백승환님과 이야기를 다 맺지 못해가지고 10회차 녹음을 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9회차 녹음을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전혀 모른 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상상을 해보자면 백승환님 공연 너무 보고 싶어요. 바로 마임찬재 백상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했어요 라고 하는 댓글들이 막 올라온 것이 느껴지는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문화랑 예술이랑 10회차 방송,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멋진 예술인 백승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임 배우 백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백승환님 이랑 이 단원 FM 스튜디오에 백승환님 모셔서 이 문화랑 예술이랑 요거 녹음하는 거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부탁드리는 과정에서는 이거 사실 뭐 2회차다 1회차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시게 됐었는데, 모셔서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다가 우리 오늘 잘 나올 것 같으니까 2회차까지 가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싫어요? 하지 않고 흔쾌히 제안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2회차를 뽑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네.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2회차까지 방송이 진행되는 예술인은요, 그 김태현, 연극인 김태현 이외에 처음으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영광입니다. 네. 연극인 김태현 방송분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백승환님의 마임의 세계, 인형극의 세계를 쭉 이야기 나눴는데, 요번에는 10회차 이번 주차 방송에는 또 백승환님이 이제 그냥 마임 공연과 인형극 공연만 한 게 아니고 마임에 기반해서 다양한 이 시도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시도를 했던 콘텐츠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마임컬이라고 하는,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보면 되게 생소할 텐데 마임컬 어떤 장르일까요?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장르로 들리세요? 네, 마임과 뮤지컬의 만남? 잘하셨습니다. 역시 청취자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세요. 역시. 네, 훌륭하십니다. 마임과 뮤지컬의 만남 같은데, 마임컬 문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작한 적이 있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요 마임컬. 작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마임과 이제 뮤지컬의 만남이고, 네네. 이제 의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저승으로 가가지고 보고 싶었던 할머니와 그런 동생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약간 애니메이션 따지면 약간 코코 아시나요? 예. 알아요. 그 애니메이션 코코를 제가 너무 보고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이런 느낌의 약간 뮤지컬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 뮤지컬 배우들과 협연해가지고 마임을 기반으로 뮤지컬과 콜라보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만든 게 된 게 마임컬 문입니다. 그렇구나. 이 코코가 마임컬 문을 오마주한 게 아니고 네. 마임컬 문이 코코의 어떤 오마주가 좀 있었군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마임을 하고 있는 마이미스트로서 나는 열심히 벽 표현하고 가방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로도 충분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수차례 아까 여쭤보지 못했는데 공연 많이 다닐 때는 1년에 공연 몇 회씩 했나요?
1년에요? 네. 그걸 셀 수는 없는데 셀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회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150회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1년에 한 150회는 공연을 다닐 정도로 네. 네, 공연 횟수가 많았는데 물론 이제 똑같은 공연이 반복되다 보면 새로운 창작 욕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쉽게 이렇게 마이미스트가 뮤지컬과 마임을 접목시킨 어떤 스토리라인도 지금 뭐 어떤 의사님께서 이제 저승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뭐 동기나 계기가 있었나요? 강력한? 일단은 정말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네. 뮤지컬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뮤지컬 배우도 아니고 노래도 못하고 사실 그렇게 시도조차 못하고 있을 때 주변에 그래도 뮤지컬 배우 친구들이라든지 동생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과 함께하면 어떻게든 해볼 수는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가장 잘 아는 마임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그냥 뮤지컬을 하면 뭔가 이렇게 경쟁률이 없으니 마임컬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마임 퍼포먼스 안에 뮤지컬 음악이랑 같이 하면서 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새로운 창작 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마임컬 문이 탄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백승환님 주변에 뮤지컬과 연결되는 후배님들이 많이 계셨네요. 예, 그렇죠. 일단 제가 서울예대를 나왔고 이제 서울예대를 졸업하면서 그렇게 알게 된 동생들, 지인들이 이제 뮤지컬 배우들도 많이 알고 또 뮤지컬 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 마임컬 문을 첫 번째 공연할 때 첫 공연은 못 보고 그 공연의 리허설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안산문화광장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예술인들에게 되게 따뜻한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안산문화광장에. 카페 떼아뜨레라고 네. 약간 한편으로는 창작 실험실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따뜻한 극장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 수 있는 술판이 되기도 했던 카페 떼아뜨레라고 하는 되게 소중한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마임컬 문을 초연할 때 그 리허설 하던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거 라디오를 통해서 소개를 뭐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공연에 나오는 모든 곡들을 그 오다나 작곡가님이 오다나 작곡가님이 정말 좋은 곡을 써주셨죠. 곡을 다 써주셨고 그 오다나 작곡가님은 굉장히 그 피아노 연주를 잘하시고 곡도 잘 쓰신 분이라서 그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배우로 출연한 그 백승환님의 후배들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문화랑 예술이랑 8회 방송이었습니다. 8회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문화교육자 김지훈님이 그때 당시에 배우로 출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우 양이 아주 엄청난 열연을 했었죠. 그렇죠. 무슨 역할로 출연했었죠? 그때 기린이라고. 그렇습니다. 기린 역할인데 지금도 이렇게 술만 먹으면 오빠 왜 그때 그랬어? 왜 날 그걸 시켰어라고 이렇게 혼을 내지만 저는 강력하게 필요했던 역할이었다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리허설 때 잠깐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강렬하고요. 너무 잘 어울리고요. 김지훈님이 기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가 다른 사람이 과연 기린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지우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김지훈님이 피지컬도 기린 쪽에 가깝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떠오르는 분이 그 김지훈님 옆에서 똑같은 어떤 그 동물 역할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아리님이라고. 이아리님, 이아리님도 동물 역할은 안 했고요. 안 했나요? 이아리님은 이제 남편이 이제 죽은 유령 신부 역할을 했었어요. 유령 신부 역할을 하셨군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아리님하고 유령 신부는 캐릭터적으로 너무 잘 어울려요. 그죠. 그거 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해요. 구석에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것도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오빠 이거 안 되잖아. 난 무조건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한테는 말 못하고 구석에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미안합니다. 그 눈물의 결과는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유령 신부 너무 착착 잘 달라붙는 좋은 콘텐츠로 나왔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김윤진 배우님도 김윤진 배우님 문어 역할이었습니다. 문어 역할이었군요. 네. 문어 탈을 이제 머리에 쓰고 제가 재즈 노래를 시켰는데 그때 그래도 잔소리 안 나고 군말 안 하고 했던 친구가 그래도 윤진 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윤진 양이 그나마 윤진 양이 그 군말 안 하고 했는가 살펴보면 사실 김지훈님은 그 연출 전공이었어요. 배우로서의 경력이 없진 않지만 연출을 전공했던 사람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것이고 또 이하리님 같은 경우는 예술 경영을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공연 마케팅 쪽을 공부했는데 또 무대에 세워가지고 배우로서 역량을 또 뽑아냈던 놀라움. 윤진 양은
그 같은 그 연극과 연출 전공이었지만 이분은 좀 배우로서의 경험도 많다 보니까 네. 또 군말 없이 네.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소개에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네. 주인공이었나요? 의사 역할이었나요? 네, 주인공 의사 역할 박희경 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희경 이분은 뮤지컬 배우였기 때문에 예, 뮤지컬 전공이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마인컬 문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다 뮤지컬 전공은 아닌데 네네네. 박희경 양이 그래도 뮤지컬 전공이고 그쵸. 또 오다나 양과 친구라서 맞아요. 그 둘을 되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품에서. 예. 그 두 사람이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맞습니다. 물론 제작 총괄이자 총 연출이자 그 작품의 컨셉을 잡아나가는 사람은 백승환님이었지만 네. 이게 뮤지컬의 꼬리를 뒤집어쓸 수 있었던 것은 오다나의 작곡과 네. 박희경의 그 뮤지컬 배우로서의 맞습니다. 연기 요게 만났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히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별무리 극장에서 공연을 그 이듬해 하게 됐나요? 그 다음 연도에도 2021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에 아마 별무리 극장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닌가? 예. 아마도 2018년도에 카페테아트에서 했고 19년도 2019년도에 같아요. 예. 별무리에서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별무리에서 할 때 다시 한번 보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정식 공연을 보러 갔었죠. 그 초연 때보다 훨씬 그 퍼포먼스 공연으로서 표현될 만한 여러 장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림자극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많았죠. 예.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하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두 번째 공연을 할 때 이제 비공연 계열을 이제 지우라든지 이제 아리라든지가 이제 기획이라든지 경영으로 빠지고 아하, 네. 그랬군요. 새로운 아니 뮤지컬 어쩐지 멤버들이, 보는데 예. 되게 깔끔하더라고. 아니, 어쩐지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아이고 초연보다 훨씬 깔끔하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네. 이유가 있었군요. 네, 두 번째 공연 할 때 이제 다 배우들로 바꿔가지고 아하. 이제 배우들이 그렇게 해주셨고 네네네네. 좀 이제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이제 제가 공부를 해서 네. 좀 다양한 이런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음. 좀 많이 보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도 첫 번째 작품은 거의 생산의 이제 첫 단계였기 때문에 백승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고 소중한 이 후배님들이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함께 도와주면서 좋은 작품이 하나가 만들어졌다. 네. 라는데 이제 의의를 두고 네. 그 다음에 이 씨앗이 만들어진 것을 그 이듬해에는 또 그 이듬해에 별무리장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이제 약간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그쵸, 그쵸. 좀 도움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당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예, 그 금액으로 또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우님들도 좀 약간 연기 경험이 많은 배우님들이 또 등장하시고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또 작품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이거 백승환님이 약간 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 작품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건 저 혼자 좀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진짜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네네. 그 의사가 네. 저승으로 가서 네. 오랫도록 못 만났던 가족들을 만나는 네. 그게 이제 큰 줄기잖아요. 네네네. 큰 줄기 안에 백승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볼거리들이 쫙 포진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저승으로 가서 못 만난 지 오래된 그리운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혹시 이 사건 때문에 이걸 만들었나 이 생각이 좀 하긴 했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내포가 돼 있고요. 네네. 마지막 장면에는 수많은 노란색 나비들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작품을 그렇게 녹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 사실 그 세월호 참사가 안산뿐만이 아니죠. 전국의 예술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그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 창작물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백승환님도 그 참사 이후에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마임컬 문도 당연히 그 세월호에서 시작된 작품이었어요. 근데 내가 좋았던 것은 작품의 차가는 세월호 참사로부터 슬픈 비극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작품을 끌고 나가는 힘 그리고 질감은 유쾌한 희극이었다고 봐지거든요. 네, 그런 게 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또 야외에서 또
어떤 하나의 그 난장이 펼쳐졌는데 명랑운동회라는 제목이었죠? 명랑운동회 부제로 꿈운동회. 꿈 운동회였군요. 예, 꿈운동회입니다. 네. 예, 예. 그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4.16 재단에서 이제 좀 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 한 건데 네. 이제 아이들의 꿈을 조금 이루기 위해서 저희 예술가들이 단체로 많이 모여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뭐 비누방울 하는 사람, 현대무용, 뮤지컬 배우들,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꿈을 조금 더 응원하고 뭔가 좀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꿈지기 역할로 해가지고 그렇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제 난장 퍼포먼스를 벌였던 프로젝트입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게 백승환님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위대함 어떤 거냐면 주변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그 어쨌건 거리예술 계쪽이 많다 보니까 마술사도 있으시고 네네. 버블아트 하시는 분도 네네네. 계시고 사실 마술 하시는 분이나 버블아트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똑같은 가슴 아픔을 느꼈고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뭐로라도 내가 예술로서 내가 가진 매직으로 내가 가진 버블아트로서 좀 기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네.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을 잘 못 찾고 뭐 이랬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쵸. 이런 분들 다 모아가지고 네. 이 별이 된 아이들의 꿈을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거리예술 아티스트로서 충분히 그 꿈을 표현하는 건 희망적인 거고 유쾌하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거리예술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예술 질감으로도 충분히 꿈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서 그런 어떤 꿈을 이야기하는 스토리라인을 짜서 이런 판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변에서 예술하는 분들은 되게 고마울 일이거든요. 네. 네. 어떤 마음으로 그런 판을 벌였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그래도 주변에 또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집된 인원에 한정이 있었는데 네네네. 예산이 없더라도 자신은 돈 안 줘도 된다 하고 싶다라는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네. 해가지고 더 많은 공연들을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런 퍼포먼스를 이루면서 우리 아티스트들도 이렇게 목소리 낼 수 있다라는 장을 만들 수 있어서 지금 1회차랑 2회차 두 번 했는데 네네네. 사실 마음 같아서 더 하고 싶지만 네. 지금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조금 네. 더 좋은 퍼포먼스로 조금 보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머릿속에서만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명랑운동회도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속됐을 텐데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단이 됐고 이제 코로나 국면이 풀렸으니까 네. 이후에 또 어떤 디벨롭된 콘텐츠로 또 시민 여러분들 만나게 될지 엄청 기대가 됩니다. 요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꾸 이제 네네. 그 세월호 관련된 얘기를 자꾸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다양한 예술인들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백승환님은 가슴 아픈 슬픈 비극으로부터 출발한 작품이지만 이게 표현될 때는 좀 희극적인 질감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약간 생각하신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예술을 하면서 관객들이 봤을 때 제가 너무 슬프고 음. 어렵고 뭔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으면 그게 잠깐 거부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뭔가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티스트들이 괴로워하고 그런 정적인 모습이 보이면 뭔가 좀 거부감이 든다는 생각에 이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알려야 된다는 그런 좀 사명감, 좀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은 슬프지 않은 뭔가 계속 뭔가 이렇게 동적인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 모두가 기억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그렇게 편안한 마음에 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자꾸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무겁고 슬프고 아프게 기억하는 거는 오래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백승환님이 표현한 방식대로 하면 조금은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응원받는 느낌으로 콘텐츠를 접하게 되고 네. 우리가 오래오래 지속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으려면 무겁게만 가서는 사실은 답이 없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만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 명랑운동에도 이제 이후에 어떤 또 콘텐츠로 재탄생할지 엄청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어떤 추천곡을 또 준비했습니까? 예, 이 명랑운동회 때 네. 마지막에 항상 트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퍼포먼스 춤을 췄거든요. 예, 그래서 G.O.D의 촛불 하나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예. 네, 왠지 그 꿈 운동회랑 만나는 느낌이 확 드네요. 여러분들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마찬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어둠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부딪히는 나이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끝이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낌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것만은 나의 열정이었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게 기대 언제나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내 손 잡아줄게 네, G.O.D의 촛불 하나 듣고 왔습니다. 아, 또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그 안산시 중앙동 월드코어 앞에 그 버스 정류장 있는 곳 넓은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 프리아트 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꿈 운동회를 했던 그 장면이 확 떠오르네요. 네, 그렇죠. 네. 마지막 장면에 이 음악에 어. 돌고래 큰 게 나와요. 아, 그때 큰 돌고래를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아티스트들이 그렇게 하늘로 뭔가 이렇게 유영하듯이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인형을 만드셨네요. 그러네요. 그때 인형 네.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약간 기본적으로 미술인이니까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아, 이렇게 우리 그 마이미스터 백승환님과 만나고 있는 문화랑 예술이랑 10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마임 예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지금 굉장히 꽂혀 있는 인형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임과 뮤지컬의 만남인 마임컬 그리고 다양한 거리 예술 장르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아이들의 꿈을 표현했던 명랑운동회, 꿈운동회까지 쭉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백승환님의 창작 작품들이고 지금부터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백승환님이 이제 다양한 또 팀들 혹은 아티스트들하고 이제 협업 콜라보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 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국립 오페라단. 네, 네. 세상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이분이 이런 분이에요. 국립 오페라단이 어떤 팀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에서 오페라 제일 잘하는 분들 모여 있는 국립 오페라단 아니겠습니까? 국립 오페라단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한 라보엠? 네, 라보엠. 네, 예, 예. 그거 어떤 작업이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마임이랑 다른 예술 장르랑 이렇게 협업하고 뭔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걸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김수경 감독님이 PD님이라고 계세요. 네네네. 그건 오페라 쪽에서는 이제 예술 감독님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허. 그분이랑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간간히 자그마한 오페라 공연을 좀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라 하면 20대 중반부터 그러면서 그분이랑 지금 거의 10년 넘게 했는데 관계가 깊었구나 옛날부터. 예, 그때는 뭐 웃음 피자라든지 뭐 다양한 공연을 했지만 그렇게 큰 극장은 아니고 그냥 네네네. 중극장이나 이런 극장에서 이런 오페라 팀들과 콜라보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국립오페라단의 그 PD님을 맡게 됐다. 근데 자기도 국립오페라단에서 하는데 이 마임이라는 장르를 콜라보할 때 자기도 시도다. 네네네. 자기도 이게 왜냐면 그쪽에서도 정통 오페라단 팀이니까 그렇지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해보는 건데 네. 이 시도조차도 자기도 근데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2021년도에 연락이 오셨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2021년도에 그 국립오페라단과 저 마임과 그렇게 초연을 그렇게 콜라보해가지고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지. 왜냐면 오페라 관객 여러분들도 네네. 늘 이제 오페라를 사랑하니까 이제 오페라를 보러 오지만 늘 봐왔던 그 정형에서 네네. 살짝 달라진 새로움을 네네. 딱 봤을 때 어머 저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역할은 네. 이제 오페라가 총 4막이거든요. 네네. 그 막 사이마다 제가 나와서 저는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약간 데드풀 같은 존재예요. 마블에서. 그 막 관객과 그 벽을 허무는 그치. 그런 역할로 나와서 네네네. 제가 이제 마임에 대해서 그런 아. 이제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네. 관객들이랑 함께 놀면서 그런 식으로 막 사이사이마다 나오는 그 마임 광대를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2021년도, 2022년도까지 계속 2년 동안 계속 이 오페라 국립 오페라든가 라보엠 마임 작품을 했었어요. 네. 아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막과 막 사이를 사실은 그 전환 브릿지 타이밍에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을 텐데 네네. 마임으로 하면서 관객과 그러니까 이 무대와 관객의 벽을 이제 깨주는 역할을 네네네. 맡았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나와서 일기장을 하나 줬는데 네네네네. 그때 주인공 남자의 일기장을 줘요. 어허. 그러면서 제가 그걸 펼치면 그 위에 그 자막으로 크게 그 주인공 남자의 일기가 나오면서 그 일기를 제가 몸으로 표현하면서 뭔가 이 스토리를 같이 이렇게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예. 관객들은 자막으로 그 일기를 읽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마임으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훨씬 더 흡입력이 있었겠네요. 네네네네. 오.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런 마임 공연했을 때 음악에 조금 의존도가 높았어요. 음악이 나와야지만이 뭔가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음악 없이 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제가 음악 없이 계속 4, 5분 동안 한 3번을 이렇게 했는데 대박. 이때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혼자만의 호흡과 이런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캐치하면서 많이 공부되면서 많이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렇긴 하겠네요. 왜냐면 음악이 나올 때는 그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에 맞춘 호흡밖에 안 나오는데 음악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리듬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나만의 호흡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네네네. 굉장히 또 마이미스트 입장에서는 되게 새로운 경험. 예, 그래서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 김수경 PD님이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네. 그 보니까 그 김수경 PD님이 국립 오페라단 PD님으로 된 게 굉장히 행운이었네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백성환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벨기에 그 인형극 축제에 초청받았던 그 과정도 따지고 보면 춘천 인형극제 분들과 백성환님 간의 어떤 오래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뭐 나쁜 인연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초대를 했겠죠. 좋은 인연으로 꾸준히 그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또 이번에도 그 김수경 PD님과의 인연 역시도 예전에 20대 중반에 아주 작은 극장에서 그 오페라 공연과 협업했던 경험들이 되게 소중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김수경 PD님이 국립오페라단 PD로 갔을 때 잊지 않고 백승환을 찾아주는 놀라운 또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백수환님이 아티스트로서 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는 그리고 뭐 TV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해외 축제에 초청받는다든지 국립 오페라단과의 협업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백승환님의 실력과 콘텐츠의 뛰어남이겠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에서의 성실함 혹은 어떤 진실성 이런 것들이 동반됐기 때문에 백승환님께 이런 행운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봅니다. 맞는 것 같고요. 그 국립오페라단과의 협업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이제 협업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알기로 그 극단 걸판의 뮤지컬 작품에 네네. 움직임 연출로 들어가서 협업을 하는 경우들이 이건 이제 무대에 출연하는 경우는 아니었겠구나. 네네네. 네, 그런 어떤 스텝으로서의 협업 과정도 한번 소개를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극단 걸판이랑 이제 빨간 머리 애니 뮤지컬 N. 그리고 이번에 또 발표한 작품 신작 네, 드롭스. 네, 드롭스에서도 이제 움직임 연출을 했는데 네네네. 그렇게 이제 그 최현미 그 단장님이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뮤지컬 안에서도 이제 원래는 안무 연출, 움직임 연출이 따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임 기반이다 보니 네네네. 뭔가 그렇게 정형화된 안무라든지 움직임을 짜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뭔가 최선의 동선과 그런 역할과 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편하게 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해 주시고 뭔가 명확한 안무보다는 뭔가 이런 마임 동작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내니까 극단 걸판 또 연출님도 저를 굉장히 좀 좋아해 주셔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뮤지컬 창작진 하면 뭐 작가가 있고 작곡가가 있고 음악 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안무 감독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 그 극단 걸판의 뮤지컬 그 창작진 안에는 안무 감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임 연출로서 백승환님이 안무도 짜주고 동선도 이렇게 같이 좀 봐주고 이러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뮤지컬 공연 이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뮤지컬 공연 보면 배우들이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안무를 하잖아요. 사실은 넘버에 맞춰가지고 춤을 짜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연기를 하는 건데 백승환 움직임 연출 같은 경우는 그 전형적인 어떤 넘버에 맞춘 댄스를 안무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배우가 배역으로서 움직이는 움직임 쪽에 조금 더 치중되는 연출을 네 맞습니다.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최현미 연출께서 네. 말 나온 김에 최현미 연출님 한번 불러야 되겠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실 이야기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최현미 연출님 한번 이 스튜디오에 초청해가지고 네. 한번 방송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롭스 공연 준비 때문에 바쁜 것 같더라고요. 네. 1월 13일 날 드롭스가 또 개막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에서. 맞습니다. 네, 바쁜 것 같은데 드롭스 끝나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결합이었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국립오페라단과의 협업, 극단 걸판과의 협업 말고 또 혹시 소개할 만한 협업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는 또 이제 한국 음악이랑도 협업을 한 적이 많아요. 국악? 예, 국악. 어머. 그래서 작년에 네. 또 이제 가야금 팀이 있어요. 가야금 누룽지라고. 예, 누룽지. 너무 고소하네요. 예, 네. 그 3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야금 팀인데 그 가야금 대표님이 또 연락을 오셔가지고 이 가야금 셋이서 이렇게 치는데 중간에 마임 작품이랑 같이 해보고 싶다. 예, 그렇게 연락이 와서 또 제 유튜브에 가시면 있습니다. 마임 천재 백상. 그리고 누룽지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누룽지도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시면 또 저희들이 협연한 작품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야금 선율에 맞춰서 마임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가야금에도 이야기가 있고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과 이야기를 그 가야금 연출님이 저한테 주시면 그걸 보고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제 작품과 그 가야금의 선율에 맞춰서 마임이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룽지의 가야금 공연은 말하자면 뭐 늘 하듯이 뭐 어떤 민요 한 곡, 어떤 뭐 정악 하나 뭐 이렇게 그냥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곡의 이야기가 좀 약간 숨어져 있는 약간 서사적 구조가 있는 곡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락으로만 표현하기에 그 이야기가 확 드러나지 않으니 그거를 마임으로. 근데 그걸 또 연기로 해버리면 또 촌스러워지는데 움직임이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훨씬 더 예술성이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누룽지 그 팀이 또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참 이 마임이라는 장르는 어떤 예술하고도 콜라보가 충분히 가능한. 네 그렇죠. 네. 어떤 예술하도 잘 섞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또 기회가 된다면
뭐 재즈 팀이랑도 같이 콜라보하고 싶고 이런 악기, 뭐 기타 이런 팀이랑도 좀 그렇게 콜라보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재즈 음악 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더 많은, 더 신박한, 더 놀라운, 더 생각지 못했던 콜라보들이 많이 창작되고 공연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노래 한 곡 좀 듣고 넘어갈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이번 소개해드릴 음악은 네.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네네. 굉장히 연습하면서 많이 들었던 음악이에요. 네. 이 음악을 들으면서 무용실에서 눈을 감으면서 벽을 집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 류이치 사카모토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노래입니다. 아, 이 연주곡이군요. 네, 연주곡이에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피아노 연주곡을 들으면서 이 눈을 감으면서. 벽 짚는 연습을 했다고? 네, 눈을 감으면서 그때 한창 대박. 이렇게 좀 감성이 이렇게 묻어나는 시기라서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마이미스터 백승환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니면 혹은 자기 처지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으로 감흥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가 연주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을 틀었는데요.
언제 들어도 좋은 곡이죠. 끝까지 들려드리면 좋았겠지만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조바심이 일어가지고 네네네 음악을 조금 한 30초 정도 남겨두고 중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좀 해볼 얘기는 이제 도시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도시. 네, 왜냐하면 벨기에 체코를 가게 됐던 것은 춘천 인형극 그 축제 사무국 이제 분들께서 네. 또 백승환 아티스트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도시가 아티스트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정말 중요한 문제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춘천은 마임 축제 도시기도 하고 인형극 축제 도시기도 해서 사실상 이 도시 자체가 그 마이미스트 우리 백승환님하고 너무 잘 들어봤는데 네. 또 현재 또 이제 그 법정 문화 도시가 돼가지고 춘천은 또 이 문화 쪽 예산도 많고 네네. 그래서 춘천에서 경험하시는 마이미스트로서의 어떤 아까 그 학습의 과정, 뭐 네. 공연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춘천이라는 도시는 백승환님께 어떤 것들 좋나요? 옛날에 저는 안산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새 스물스물 또 춘천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만큼 춘천에서 저한테 많은 지원과 이런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네네네. 춘천에서는 일단 제일 좋은 점은 그 매년마다 이렇게 한두 번씩 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열어요. 아티스트들을 위한 아카데미. 예. 그래서 해외에서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2주 정도 거기서 숙식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알고 싶어하는 뭐 인형극을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브제 사용법이라든지 심지어 영상 제작을 하는 방법까지도 그렇게 아카데미를 열어서 아티스트들에게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이렇게 매년마다 해가지고 아카데미를 열어줘요. 그게 마임 축제 쪽에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 춘천 인형극장 인형극장에서 하는 일인가요? 네, 근데 올해도 이제 마임에서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전 마임 축제 아카데미도 들었고 인형 축제 아카데미도 들으면서 네네네. 계속 거기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춘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하는 수업들을 다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축제가 한 도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축제가 존재하는 도시다운 면모들이 막 있어야 되는 네.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인형극 같은 경우는 인형극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 딱 있음으로써 네네네. 그걸 거점으로 해서 1년 내내 인형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쳐 가는 게 가능한 네. 것인데 어쨌건 마임 축제는 마임 축제대로 인형극 축제는 인형극 축제대로 아티스트들을 위한 아카데미를 연다는 게 대단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야 마임 분야의 아티스트, 인형극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축제 때만 춘천을 오는 게 아니고 축제 이외의 시간에도 춘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면서 그렇죠. 이 도시에 대한 아티스트의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거기에 또 관련돼 있는 사람들과 항상 계속 붙어 있으니까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예,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예술적인 그런 도시로서 뭔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춘천에서 그 시민들에게 마임을 뭐 이렇게 공부시킨다든지 뭐 인형극과 관련해서 마임이나 인형극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여는 아카데미도 있나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시민들과도 함께하는 것도 알고 있고 네네네. 결국 거기 그냥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뭐 인형 만들기 놀이라든지 그런 체험을 하면서 나중에 공연까지 올리는 그러한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축제 안에서 공연까지 올리는 걸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등수를 뽑아서 네네네. 또 상금도 주고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되게 좋은 산순한 구조인 것 같아요. 네네네. 예전부터 우리가 오래도록 사실 꿈꿔왔던 게 안산이 국제 거리 축제의 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5월 초반에 축제 3일만 딱 하고 네. 많은 것이 아니고 안산문화광장의 거리극 예술센터, 거리 예술센터 같은 게 좀 네. 만들어져가지고 네, 맞아요. 1년 내내 상시적으로 거기서 아티스트들을 위한 아카데미도 열리고 시민들을 위한 거리 예술 아카데미도 열리고 이러면서 네. 1년 내내 거리 예술을 가지고 다양하게 좀 놀 수 있는. 정말 그게 진짜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계속 소통되고 계속 뭔가 일어나야지 뭔가 안산 거리국의 그런 발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어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안산국제거리축제 예산이 대폭 줄었었거든요. 대폭 줄었다가 올해 다시 10억 규모로 올랐거든요. 네네네. 원래 안산국제거리축제 예산이 대략 한 14억 정도 돼요. 안산시가 한 10억 정도 되고 경기도나 뭐 또 중앙정부로부터 또 따로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올해도 아마 그 정도의 규모로서 그러니까 예년의 축제 규모만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어쨌건 그 축제 예술 감독을 거리예술 비전문가로 선임하면서 발생한 거리예술인들의 보이콧 문제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4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약간은 안산국제 거리축제 뭐 코로나 시기와 겹치기도 했습니다만 이 예술 감독이라는 자리가 대단히 좀 불안정하게 부유하다가 요번에 다시 한번 원래 안산국제 거리축제 예술 감독이었던 윤종현 감독께서 다시 안산에 오셨기 때문에 요 예산이 부활된 점, 그다음에 다시 그 축제를 만들어가는 인물들이 사람들이 다시 거리예술 전문가로 바뀐 점을 좋은 계기로 삼아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거리예술인들이 거리예술 축제가 곳곳에 많아지는 거 되게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안산뿐만 아니고 뭐 포항이라든지 어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도시들의 의정부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여러 도시들에서 거리예술 축제가 뭐 수원연극제도 마찬가지고 거리예술제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 많이 만들어진 축제마당에 수많은 거리예술인들이 더 많은 공연 기회를 받는 것들은 대단히 좋은 일이나 안산의 국제거리축제가 왜 안산의 축제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말씀하셨듯이 문화광장에서 축제가 열리니까 문화광장에 거리예술센터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거기서 1년 내내 상설적으로 거리예술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 네네.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요번에 아무튼 거리축제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계기로 네. 또 이렇게 좀 잘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제 생각에도 그 네. 축제의 규모가 엄청 커지고 그때 딱 3일만 그렇게 확 커지는 게 아니고 정말 꾸준히 이런 안산 시민들과 안산 거리 예술 축제 이름에 맞게 뭔가 시민들과 뭐 안산의 아티스트들과 함께도 같이 뭔가 교류하면서 조금 안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리극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축제 안에 또 우리 시민분들이 또 참여할 만한 마당도 네. 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와의 인연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 출연을 계속 하셨죠. 작년에도 저는 네네네. 울타리라는 작품으로 그쵸. 안산 거리축제에 출연했습니다. 네. 한 몇 회 정도 출연하셨나요? 안산 거리극이요? 네. 해마다 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했던 거 보면 거의 10회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좋네요. 거리극 축제의 남자네요. 춘천이 낳은 춘천의 아들이 아닌데 안산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지금도 안산의 아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백승환님은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지만 무대는 전 세계가 무대이기 때문에 전국이 무대고 전 세계가 무대다. 하지만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지역 예술인이시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이 좀 약간 그런 거리극 축제의 도시다운 면모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공공 차원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민간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노력 중에 눈에 띄는 노력이 이제 거리극 학교를 여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주 네. 훌륭한 단체죠. 예. 그래서 거리극 학교를 민간에서 그냥 기획해가지고 안산에서 자라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라면 원하면 마임을 배우고 뭐 이렇게 저글링 서커스도 배우고 아크로바틱도 배울 수 있는 거리극 학교를 이제 기획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펼쳐진 거리극 학교에 마임반 선생님으로 활약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차 이제 네. 3년 이제 2년 차 하고 있었어요. 네. 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아이들이 그렇게 거리 예술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아크로바틱, 마임, 그 저글링하는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과 만나면서 뭔가 이렇게 거리 예술로 같이 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뜻깊고 안산 거리극의 축제가 열리는 도시니까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아이들이 발표 시간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 발표 시간에 또 이제 부모님과 지인들이 오셔서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박수 쳐주면서 끝내는 게 정말 되게 좋은 순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거리극 학교도
어떻게든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네.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모이고 축적되다 보면 네. 이제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안산에 거리극 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예전에 이제 마이미스트 백승환님께서 네. 안산에 마임 스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마임 학교. 예. 마임 학교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제일 좋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산문화광장 그러니까 거리 축제가 열리는 안산문화광장에 거리예술센터가 하나 생기면 제일 좋은 거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 같긴 하던데 어쨌건 언젠간 재개되겠죠. 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야외 공연장 아래쪽에 보면 청년예술 창작소 A빌리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그마한 소극장도 생기고 그다음에 청년 예술인들이 입주해서 자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입주 공간도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고 A빌리지라고 하는 그 시설을 활용해서 마임 스쿨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니까 민간 차원으로라도 이렇게 거리극 학교를 만들어서 네, 하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질문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백승환님은 원래 안산의 아들이었는데 춘천에 가서 얻는 약간 고마움들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있죠. 네네네. 네. 좀 근데 이제 안산도 춘천만큼 혹은 춘천보다 더 네. 이 예술인들에게 거리 예술을 하는 분들에게 네. 마이미스터 백승환님에게 네. 뭐 아카데미를 열어준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네. 약간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안산이 좀 예술인들에게 이런 도시가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안산 예술인들과 네네네. 그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산 예술인들과 같이 뭔가 하고 싶고 뭔가 그렇게 정을 붙이게 하려면 춘천은 항상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친해졌고 정말 편하고 이제 막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산문화재단은 좀 아직 어려워요. 제가 가서라도 뭔가 수그리게 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움츠려드는데 춘천이나 이런데 마임이나 인형극제 거기 그자 가면 되게 정말 가족 같고 뭔가 내 집 같고 자유롭게 안방드라듯이 드러날 수 있는 건데 안산문화재단 쪽은 뭔가 안방처럼 뭔가 드러날 수 없는 그게 왜 그런 생각하면 뭔가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지 않나 네, 그런 것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춘천은 그 마임 축제도 그 축제가 독립적으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맞죠? 네네, 인형극제도 인형극장을 중심으로 자기 나름으로 이제 어떤 독립된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안산은 안산문화재단이 거리극 축제 이제 시민축제부를 산하에 두고 이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시민축제부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때에 따라서 인사 발령에 따라서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러네요.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티스트들하고 관계를 좀 맺으려 하면 또 다른 자리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안산문화재단 산하에 당연히 그 존재하더라도 거리극 축제 센터라고 해야 될까, 거리극 축제 사무국이라고 해야 될까, 요거는 좀 독립된 조직으로 보호받으면서 아니면 아예 독립돼서 나오면 제일 좋고요. 독립돼서 나와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여기에서 계속 근무하시면서 거리극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도 하시고 과정에서 아티스트들하고 관계 맺음이 더 깊어지고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구조가 생겼으면 진짜 좋겠네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도 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예술인들하고 소통하는 그 거리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예 그냥 윤종현 감독님을 아예 그냥 안산국제 거리 축제 무슨 그 약간 재단 이사장으로 약간 독립시켜가지고 아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튼 좀 약간 그 안산에서 우리 예술인들이 느끼는 아쉬움은 안산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의 본질이 있다기보다는 안산문화재단의 조직 구성에서 기인한 문제가 좀 크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산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뭐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만약에 듣게 되신다면 지금 현재적 조건에서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예술인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백승환님하고
장장 2주에 걸쳐서 마임의 세계, 인형극의 세계, 그리고 마임과 뮤지컬의 결합인 마임컬, 그리고 명랑운동회, 꿈운동회, 그다음에 다른 어떤 국립오페라단과의 협업뿐만 아니고 다른 예술단체와의 협업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도시란 무엇일까를 가지고 춘천과 안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뭐 2주에 걸쳐서 했는데도 참 시간이 모자라네요.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간 줄 몰랐어요. 벌써 또 한 시간이 가졌어요. 네. 다음 아이고. 주에도 와야 되나?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와야 될까 싶을 3회차까지 정도로 가나요? 거의 그 정도로 좀 모자란데 일단은 오늘 어쨌건 2주차 방송까지 녹음을 하시게 됐는데 네. 함께 라디오 방송을 하신 소감 어떠신지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처음에는 생방송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막 잠이 안 오고 내가 생방송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막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왔는데 다행히 네네네. 녹음 네. 방송이라서 조금 마음은 편해졌고 또 DJ님께서 좀 마음 네네네. 편하게 해주셔서 제 네.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나름대로 옛날에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시는 예술인분들께서 아무튼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내가 해왔던 예술 과정들, 이 여정들이 막 좀 이렇게 정리되는 네네네. 약간 완벽하진 않지만 필름처럼 확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네. 좀 소중한 시간으로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 문화랑 예술이랑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네. 9회차, 10회차까지 2주에 걸쳐서 방송을 해주신 백승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안산을 기반으로 하되 무대는 이미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시는 백승환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요 역시 백승환님이 추천해준 김나영님의 어쩔 수가 없나 봐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빠져서 듣는 노래인데 네. 저희 또 동문이기도 해요. 학교 동문. 아하. 예, 김나영님의 어쩔 수가 없나 봐. 예. 네,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린 날에 괜스레 울적해져 비라도 내릴까 그럼 괜찮을까 별거 아닌 고민들이 나를 채우며 어느새 떠오른 네 생각에 우산 하나 없는데 창밖만 보면서 맘 졸이는 날 보니 초라해지는 걸 나도 어쩔 수가 없나 봐 미안한 맘에 망설이다 끝내 얘기 못했던 다른 누군가처럼 오랜 시간에 익숙함에 변해버린 거라고 이별이란 게 조금 덜 아팠다면 누굴 만나는 게 쉬웠다면 함께일 땐 네 품